오늘은 물의 B가 되겠습니다. 이 미국 노인 중에서 수분 부족증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연구원의 보고에 의하면은요, 미국 노인들의 수분 부족증은 1년에 이 병원에 이 수분 부족증이라는 진단 밑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날수가 1 million days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돈은 빌리언 달러 이상이 해마다 이 수분 부족증 때문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몸을 돌보면서 수분 보충을 했더라면은 이런 것이 없고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고루고루 그런 혜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그냥 관심 없이 누가 나 대신 살아주기를 바라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고 해서 누가 나 대신 살아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책임이지, 절대로 누가 어렸을 적에 엄마는 우리에게 모유도 먹여서 키우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닦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숟갈질을 못할 때 밥도 다 먹여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이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키우셨지만, 우리가 나이 먹어갈 때에 노인네들을 애미가 자식을 그렇게 이뻐하고 하는 것처럼 해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예 태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잘난 아들, 딸들, 효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 그런데 우리가 물을 챙겨 먹는 거는 지난번에 들으셔서 알지만 조금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뇌졸중을 예방한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경계선에 다가갈 때에 예방해 준다는 얘기예요. 뿐인가요? 심장 마비도 예방을 해 주는 거예요. 경각간에 우리 생명이 사경의 문턱에 있을 때에도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하면은요, 물을 매일같이 충분히, 저는 지금 여기 강의하러 왔을 때 강의하고 집에 가려면은 그때가 바로 물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을 한 병 잔뜩 해서 제 가방에 넣기 때문에 가방이 제법 무겁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나가십니까? 몇 시에 들어오실 예정이십니까? Doesn't matter. 언제 집에 돌아올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조그마한 가방 들고 들어가는 가방이 필요한 것처럼 하루에 대문을 나서실 때 꼭 하루에 필요한 물병을 꼭 챙겨서 가방에 들고 자동차 안에, 자동차에서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로, 가게로 가시면 가게로, 누가 나에게 아주 깨끗한 글래스에다가 정수한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인체 내에서의 작용은요, 누가 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보고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되면은 대개 새벽녘에 한 3시, 새벽 3시, 빠르면 2시, 3시, 4시, 그때가 갈증을 느끼고 목이 딱 달라붙는 것을 의식하시기 때문에
잠이 깨고 암만 침을 삼키려고 해도 목이 딱 말라붙어서 침이 안 넘어가죠. 자, 이렇게 목이 가라앉는 이 신호를 우리 몸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ypothalamus,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에서는 우리가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낮에보다도 대개는 주무실 때 새벽녘에,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기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시상하부에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그 전날 그리고 여러 날 벌써 이 수분 결핍증에 몸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듣기 전에 이 물의 균형을 잘 조절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적으면 시상하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갈증을 호소하고 이미 목이 딱 달라붙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신장이 그것을 다 알아서 소변으로 다 내보냅니다. 아니면은 땀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요, 수분이 5%가 저하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고열이 있다든가 할 때 생기는데요. 헛소리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경련까지 일어나죠. 만일 15%가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생명이 아주 위험합니다. 물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커피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워터 브레이크, 물 마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 마시는 시간을 꼭꼭 꼽아서 적어도 시간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파인트, 이렇게 해서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어떤 사람에게는 2쿼터가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로우 칼로리, 특히 채식을 하고 저염식을 하고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야채를 많이 잡수신 분에게는 사실은 8온스짜리 6개면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아주 페일 옐로, 그러니까 우유색처럼 베이지색이 나는 그런 하얀 색이 돼야지 소변에 짙은 냄새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노란색으로 착색을 했다든가 하면은 벌써 신장이 이거를 농축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생명의 장기에게 부담을 덜 주면 덜 줄수록 우리의 노년은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장기가 5개 이상이지만 크게 5개를 우선 주먹국으로 덤머브 룰처럼 그냥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out of order, 부전증이 오는 장기가 어느 장기인지 아십니까? 신장입니다. 여러분 라운드리 빨래통에 물을 넣지도 않고 조금 물을 넣고 꼴짝꼴짝하게 빨래를 돌리면은 암만 좋은 기계라고 할지라도 빨래를 깨끗하게 못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조금 넣으면은 신장이 이 수분을 재흡수를 해서 리사이클로 온몸을 피가 우선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흡수를 하기 때문에 신장이 많은 부담을 갖고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부전증이라는 참 그런 진단명을 등에다가 붙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찮은 어지럼증도
어떤 땐 보면은요, 네, 의사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뭐 병원에 뭐 인슈런스에서 엄청난 돈을 방출하지만 어지럼증에 대한 거는 생명에 위험한 문제도 있고 뭐 하찮은 문제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수분 결핍증 때문에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래서 수분을 잘 보충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우리 몸 전신을 구석구석을 잘 유통하며 돌 수 있다면은 그 어지럼증은 이런 유난스러운 문제를 야기하기 훨씬 전에 예방, 아니 그런 증세를 호소해 본 일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사가 귀찮아 하시는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는 보면은 10분 중에서 벌써 한 8분은 다 기독교인이세요. 생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뭐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자기에게 준 생명을 하나님이 유지시키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그거를 책임 있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교회 나가면 교회의 그 모든 경비를 목사가 책임집니까? 교인들이 책임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 마시기 운동을 하면서 뇌졸중, 심장마비, 방광암, 알러지, 그 다음에 피부 질환들이요. 아토피성 피부염, 뭐 그 다음에 알러지성 있죠. 그 다음에 뼈 속이 뭐 쑤신다는 거, 요통, 신장에 돌 생기는 거, 담낭에 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그 얼만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며 해가 질 때까지 활기차게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거, 혈전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것처럼 또 이 혈전이 피에 그만 또 휘둘려 가지고 쫙 돌다가 어딘가 가서 막으면 그것이 심장이나 뇌나 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벌써 아주 중증의 어떤 생명을 노리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응급실을 가야 되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매일같이 그 습관화 시키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서 물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저는 하루에 먹어야 할 물에 대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병에다가 딱 저는 로우 캐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고 자그마하고 또 채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8온스짜리 6개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개 1파인트 8온스짜리 2컵을 처리해 봅니다. 제가 이 강의하면서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강의를 뭐 30분은 아무것도 아니죠. 강의를 90분 강의를 하고 또 한 2~3시간을 그 에워싸여서 질문을 모두 받아주고 그렇게 할지라도 침이 말라서 말을 못하고 목이 가래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느껴본 일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늙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대개 나이가 잡수신 분들은 노래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음성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셔요. 그거는 2가지 문제 때문에 음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분 결핍증, 물 먹는 거에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늦은 저녁, 과식, 그 다음에 먹지 않아야 할 복잡한 음식을 먹고 가벼운 소화불량증이 있으면은 음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뷔페 식당이나 식당에 가서 늦은 저녁을 잡수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침 생기려면 목이 뜨끔뜨끔하게 해서 내가 감기 기운 왔나? 어제 내가 거기서 사람들 혹시
독감 걸린 사람 만났었나?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을 소식하고 단순하게 먹고 소화력이 항상 깨끗하면은 성대가 맑고 음성이 가라앉지를 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이 아닙니다. 보세요.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죠. 커피 브레이크는 보이드 하시고 안 하기로 하시고 아마 물 브레이크를 하셔서 물 먹는 시간을 만드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알코올, 갈증이, 그러니까 약간의 탈수증이 오면은 술 잡수시는 분은 술을 먹고 싶고 술을 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드링크, 소다수 종류요. 그 다음에 홍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티 종류요. 예, 왜냐하면 홍차는 카페인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핫 초콜릿. 이거는 절대로 물이 아닙니다. 왜? 오히려 이뇨작용이 있는 드링크가 돼서 몸에서 수분을 배설을 시키기 때문에 더 심한 탈수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빠진 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암의 진단을 받고 키모테라피를 하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 분이 대단히 많아지셨습니다. 이 키모테라피를 하고 나면은 한 짧으면 3일 내지는 닷새는 아주 몸살을 앓으십니다. 아주 많이 그 몸이 자관 뒤틀리는 것 같이 발광을 하고요. 영어로는 뭐 irritable distress 뭐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 다음에 아주 weak, 약하고 짜증나고 입맛 없고 뭐 어디가 아프다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자관 온몸이 참 힘듭니다. 이랬을 때에 아주 정수한 좋은 질이 좋은 깨끗한 물, 플라스틱에 담았기 때문에 케미칼이 리킹하지 않은 케미칼이 리킹한 그것도 결국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리병에 유리에서 정수한 다음에 사기에다가 잘 저장해 놓은 깨끗한 이런 물을 10분마다 유리잔으로 한 컵씩, 그러니까 유리잔 한 컵이면 8온스짜리 내지는 12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10분마다 잡수시면은 굉장히 그 들어온 약물이 희석이 되면서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독소를 간이 해독을 시키는 대로 배설시켜주는 일이 하기 때문에 훨씬 숨 돌리고 지내기가 용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종류는 다 물인 줄 아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필요로 할 때 수분은 아무것도 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농축된 것들을 용해를 시키고 희석을 시키면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당뇨 환자의 당이 조금 비정상으로 높아서 혈액이 아주 끈끈할 때도 물을 열심히 잡수시는 분은 이것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는 지장이 없는 이런 유익을 가져온다. 그렇게 그러니까 혈액의 비스코시티, 그 끈적거리는 혈액에 당이 많아서 꿀처럼 끈적거리면은 그거 쓰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일 주스들은 그러면 이거는 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느냐? 왜? 어떤 분은 물을 못 잡숴요. 물만 먹으면 비위가 상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첫 딸을 임신 5조가 왔을 때에 물에서 그 징크 같은 개흥 냄새 이런 아주 이상스러운 냄새가 나서 물을 한 모금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탈수가 돼 가지고요. 목이 비 꼬일 정도로 제가 체중이 줄고 말랐어요. 그러나 아침이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 담즙까지 토해내는 그런 심한 임신 5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시큼한 오렌지 주스는 한두 모금을 먹을 수 있지만 물은 한 모금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탈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과일 주스에서는요,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여러 가지 좋은 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목은 취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는 물이 해야 할 일을 과일 주스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갈증이 나면은 물론 그 과일식을 하되 이런 수분이 많은 시트러스 프루트 종류며 수분이 많은 워터멜론, 그러니까 수박, 멜론 종류 이런 건 물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잡수시면은 갈증이 해소되지요. 그러나 갈증을 아주 쉽게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타시움 브로스. 티를 만드시되 끓는 물 한 컵 8온수나 16온수 1파인트에다가 파슬리 잎사귀 말린 거 1티스푼을 집어넣어서 한 5분이고 10여 분이고 우린 다음에 그를 걸러서 마시시면요, 이 포타시움 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로딩된 축적되어 있고 많이 들어온 균형이 안 잡힌 염분을 배설시킵니다. 신진대사는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세포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60초나 되는 세포면은 60초나 되는 인디비주얼, 각각 개체와 같은 이 세포 안에서 신진대사가 각각 자기의 필요한 대로 일어나고 있지, 우리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던 그 옛날 지식은 이제 벌써 뒷전에 물리침을 당했고, 지금은 이만큼 세심하게 우리 몸을 들여다보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세포 안에 이 염분과 포타시움은 서로 라이벌이 돼서 염분이 들어가면 포타시움이 나가야 되고 포타시움이 들어가면 염분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많이 느끼면은 물론 수분을 잡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맛이 아침에 양치할 때 아니면 아주 깨끗한 물을 아침에 먹을 때 약간 입맛을 느껴보면은요, 이 목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타액 같은 것이 약간 짭짤하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염분의 저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는 눈이 조그만해졌네. 그리고 얼굴에 살이 찐 것 같이 통통하니 보기 괜찮으네. 이거는 염분의 저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후에 발목이 무겁고 또 발목의 이 종단지를 여러분이 만져보면은 아주 팽팽하니, 살이 그렇게 단단하게 쪄 있는 20대 30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이가 드신 분이 땡땡하니 다리가, 그리고 약간 다리가 무거운 듯 층계를 올라가려고 하면은 발목이 좀 무거운 느낌을 느낀다 하면은 그건 염분의 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혈압이 조금 올라가기도 하겠죠. 이럴 적에는 포타시움 브로스 같은 거를 키드니가 일을 한다면요, 키드니가 일을 안 해서 포타시움의 저류가 생기면은 심장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잡수시면은 아침이 되면은 깨끗이 다 부기가 빠진다,
그러면 그건 다 염분의 저류입니다. 그것을 포타시움 브로스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과일 주스는 물을 필요한 때에 대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는 그걸 환영하고 처리를 못 해줍니다. 그러나 우선 갈증을 느끼는 것은 해소를 하며 또 과일식을 한 끼니 혹은 두 끼니 하는 뭐 하루에서 한 3일 그렇게 과일식을 하면은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좋은 것을 느끼시죠. 프루트 넥타는 거기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집어넣은 순수한 프레쉬한 과일하고는 다릅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프로세스드 프루트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루트 드링크도 그렇습니다. 프레쉬한 집에서 금방 짠 주스나 또 프레쉬한 프루트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베지터블 주스가 있죠. 베지터블 주스가 오히려 우리의 이런 수분 부족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베지터블 주스에는 특히 당근 주스, 샐러리 주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렀을 적에는 샐러리 주스만 짜서 뭐 1파인트고 잡수시면은 눈이 훤히 띄면서 마치 병원에 가서 링거렉테이트 솔루션을 맞은 것처럼 그만큼 몸이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미연에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토마토하고 이 베지터블 주스 중에서요, 토마토하고 당근하고 같이 짜면은 굉장히 좋은 주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식간이나 아침 공복에 물 먹는 시간에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테이블 솔트나 몰튼 솔트 이런 그 여러 가지로 그 이놀게닉 그 미네랄을 이 소디움이 이놀게닉 소디움이 가공식품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굉장히 생명력이 없고 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거는 올게닉 소디움, 그러니까 유기 염분은 굉장히 몸이 필요로 합니다. 이 유기 염분이 이 샐러리에 많이 있고 토마토에도 많이 있고 우리가 어떤 때 샐러드 해서 먹을 때 보면 좀 건건 찝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우리 몸은 항상 갈급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럿하고 토마토하고 같이 주스를 짜서 식사 1시간 전에 잡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흡수되기까지는 미니멈 60분 내지 90분이 생기고 이것이 다 흡수됐다는 신호는 철철하니 식사 생각이 오면 그때의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과일 주스도 잡수시면은 반나시 공복에 잡수셔서 그것이 싹 흡수 처리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보면은 마음대로 냉장고를 열고 카우스 밀크를 그냥 쭉 따라서 그냥 한 잔 쭉 밖에서 뛰다 땀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들어와서 쫙 마시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나갑니다. 이거는 절대로 물이 아니고 이거는 간식입니다. 왜냐하면 물 대용으로 우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카우스 밀크를 못 잡수시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소이 밀크도 못 잡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몬드 밀크를 만들어서 노인네들은 잡수시면 아몬드는 그냥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필터링을 해서 잡수시면 영양도 좋지만 그거는 반드시 식사 직후에 4온스 내지 6온스 정도를 보충해서 잡수시는 거지 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우유도 어떤 노인네들은 그냥 목이 가라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던
소이 밀크, 삼육 두유라든가 이런 거를 쭉 따서 거기 조그마한 빨대가 있으니까 넣어서 잡수시는데 이거는 절대로 물의 대용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쉐이크,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밀크 쉐이크가 요즘은 유행이어서 아침에 눈 뜨면은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사하고 그냥 블렌더에다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다 넣어서 그냥 드르륵 갈아서 아주 굵은 우리 손가락 굵기만 한 그런 빨대로다가 해서 쭉 들여 마시고 1파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출근을 하십니다. 소화 과정도 대단히 힘이 들지만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쥐의 우에 어금니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이고 다른 거는 우에 어금니가 있어서 음식을 잘 씹어 먹도록 그렇게 두 그룹을 했는데 이 기억센터의 히포 캠퍼스라고 이 기억센터는 회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히포캠퍼스가 이제 기억해야 할 거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해서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회로가 있고 또 그 회로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기억하면은 기억이 척척척척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이 히포캠퍼스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가 무슨 연유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그 수가 대폭 줄어가고 기억이 아주 나빠지는 것을 결과는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음식을 씹어 먹지 않으면은 이 기억센터의 히포캠퍼스의 뉴런 신경세포가 착착 줄어가는지 자세한 것은 아직 연구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치아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아침에 여유 있는 시간에 아침 식사를 잘 씹어서 잡수셔서 여러 번 기억력이 좋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디멘치아 그러니까는 이 기억의 장애를 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도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알츠하이머, 파킨소니안 우리가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늙어서 맑은 정신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무 불평을 안 하겠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음식을 아주 잘 씹어 잡수고 위즈덤, 지혜의 어금니를 그렇게 쉽게 뽑아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맹장을 맘대로 띄워버리거나 편도선을 맘대로 띄워버리는 것처럼 그저 후딱하면은 어금니를 오히려 그 속에서 썩고 귀찮다 뽑아버리자 하는 치과 의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는 손톱 하나도 붙여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그게 거기에 있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중독이 되면은 그 다음에 탈수가 심하게 오죠. 왜냐 토사 강란이 식중독이니까요. 그럴 때에 포테슘 플러스 그리고 전해 물질이 많이 있는 수분을 만들어서 물보다는 이 전해 물질이 있는 물을 마심으로써 전해 물질이 보충이 되면서 이 탈수가 곧 보충이 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링거 솔루션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은 물 8컵에 감자 3개 그 다음에 이 아니언 하나 그 다음에 샐러리 4줄기 그 다음에 당근 또 큼지막한 거 한 4개 그 다음에 마늘 6쪽 6쪽 마늘 한 통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 솔트
몰턴 테이블 솔트가 아닙니다. 생소금, 바위 소금 이거를 1티스푼 레벨을 넣고 1시간 동안 중불에서 설설 고운 다음에 이거를 쭉 건져서 이물을 냉장고에 넣고 잡수실 때 조금 미지근하게 해서 아주 자주 잡수시면은 이런 그 식중독으로 인한 탈수된 전해 물질까지 소모가 한 것이 보충이 됩니다. 뭐 링게르 주사까지 맞지 않으셔도 대단히 좋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아주 단순한 이런 그 치료를 우리가 우리에게 응용을 하면은 놀라운 치료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 독한 약을 쓰며 그 무서운 병원의 응급실에 쉽게 발을 들여놓지 않으시는 것이 유익하지만 또 꼭 가야 할 경우에 지체하고 안 가시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